자, 합니다. 2권입니다. 2권 이제. 2권은 이제 동물의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원래 1권 마지막 부분에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식물. 네, 식물과 에너지, 뭐 광합성 뭐 이런 거 배웠고. 이건 처음에 이제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 이거는 이제 화학 분야인데,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수권과 해수 순환.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분야. 열과 우리 생활은 이제 물리 분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동물과 에너지. 식물에 대해서는 광합성, 호흡 뭐 이런 걸 배웠고요. 근데 아무튼 동물하고 식물 차이점은, 식물은 광합성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이제 양분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양분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꿨다가 자기가 씁니다. 근데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하여튼 뭐 누군가를 먹어야 돼. 다른 생물을. 동물은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의 어떤 구조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에너지를 얻는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해 보자. 이게 이 단원의 이제 목적이죠. 뭐 먹고 있네.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오면 식물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한 거를 이제 사람이 먹는 거지. 뭐 식물이 없으면 이제 동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식물한테 항상 좀 고마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생물이라고 정의조차 안 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생물인데, 세포를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요. 조직. 세포가 물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다세포 생물을 말하는 거고, 여기 써져 있구나, 조그맣게. 집신벌레, 아메바 등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곧 하나의 개체인데, 그런 애들 말고 다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기본 단위인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뭐 물관 조직, 이렇게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걸 이룹니다. 식물에게서는 식물은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 근데 이게 조직계라고 하는 게 동물은 없어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어.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이랑 뭐 다른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가 되는 거고,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과 해면 조직이 같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관 조직, 물이 통과하는 그런 물관, 체관은 이제 영양분이 통과하는 거죠. 유기양분 합쳐가지고 관이 다발로 있는 건지 관다발 조직계라고 불러. 아무튼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부분이 동물하고 다르게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직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는데, 기관이란 여러 조직이나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 돼.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해요. 잎이 기관이야. 잎, 줄기, 뿌리 뭐 이런 게 기관이에요. 꽃 이런 게 이거 하나하나 기관입니다.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모여서 기관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개체라고 해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 세포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본 단위로
이런 세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은 세포들이 모인 거다. 세포들이 모여 있다.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누는데,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조직이고, 그런 게 이제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형성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거나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하는 길이생장. 끝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같은 경우에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세포 분열하는 게 아니라 요 끝부분이 계속 늘어나요. 끝부분이.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그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사실은 자라질 않아요. 그쪽 부분으로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서 자꾸 자라나요. 끝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여기는 안 자라. 여기는 세포 분열을 안 해. 그런 건 이제 영구 조직이 된 거예요. 영구 조직. 세포 분열하지 않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뭐 나무에다가 자기 키를 표시해 놨어요. 한 10년 있다 가도 똑같아. 왜냐면 끝부분이 자라는 거니까. 나무를 여기 뚝 잘라. 그러면 생장점이 없어졌잖아. 그럼 못 자라요. 그래서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형성층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생장이라고 해요. 부피생장. 적어놓으세요. 부피생장. 나무가 이 끝에서도 키가 이렇게 자라나긴 하는데 두꺼워지기도 하거든요. 두꺼워지는 거는 생장점이 줄기에, 생장점은 요 끝에 있는데 요 형성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줄기에 있어요. 줄기.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부피 생장을 합니다. 부피 생장을.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은 분열 조직이라고 이제 구분을 한 거고, 사실 다른 책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 근데 여기 하이탑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나오는 건데, 영구 조직은 이미 다 이제 세포 분열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피 조직이나 울타리 조직은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엽록체가 많아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해면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등이 있다. 해면 조직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건데, 듬성듬성하게 있어야지 공기가 요 사이사이를 잘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은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여기 뭐 설명이 있네. 생장점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식물체만 있어요. 식물체만. 동물은 없다.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런 조직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라는 말 중요해요.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해.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게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는 하나의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이런 것들이,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이 개체가 됩니다. 식물이었고요. 식물.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 근데 여기에 조직계가 없고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라는 게 돼요. 기관계. 이거는 동물에게만 있어요. 동물만. 얘는 동물만 있어요. 그래서 뭐 상피세포, 혈구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게 모여서 위라고 하는, 여기 조직이 된 다음에 위라고 하는 기관이 되고, 근데 이게 소화기관계인데, 소화작용을 할 때 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식도, 입, 이게 다 하나하나 기관이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여기 간, 쓸개, 여기 이자, 여기 사이에 약간 보이네. 이자, 요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화를 하는 거, 소화. 그건 기관계라고 하는 거고,
기관계가 소화계, 뭐 신경계, 뭐 골격계, 뭐 그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고요. 기본 단위는 세포. 그다음에 조직은 세포들이 모인 거고, 상피 조직은 이 그 겉에 표면 피부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합 조직은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결시켜 주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결합 조직에는 혈액 있죠. 피, 혈액, 뭐 림프, 뼈, 연골, 힘줄, 뭐 이런 것들은 결합 조직에 속한다. 근육 조직, 근육 있죠. 근육, 운동을 담당하는 거고, 신경 조직은 자극의 전달을 담당합니다. 그다음 기관은 이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뭐 위, 간, 쓸개, 이자, 심장, 폐 이런 거 다 기관이 됩니다. 기관.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다. 식물체는 없고 동물체에만 있다. 동물체에만 있다. 사람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등이 있는데, 요 단원에서는 요 4개를 배울 거예요. 요거 4개. 신경계 빼고, 신경계는 좀 나중에 배우고요. 3학년 때인가? 하여튼 나중에 배우고, 요때 배울 겁니다. 개체는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은 여러 기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요 단어 끝에 보면은 소화계 배우고 순환계 배우고 호흡계 배우고 배설계 배우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요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요거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잘 이게 유기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생명체를 원래 유기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에너지 얻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알려주는 거야. 소화계에는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의 기관이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하냐면 이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계가 됩니다. 순환계는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그거를 각 세포한테 다 전달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혈액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소, 산소, 노폐물 등을 운반시켜 주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로. 심장, 혈관 등이 순환계에 해당하고, 호흡계는 우리가 이제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산소도 필요합니다. 산소도.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기관계인데, 폐나 기관이나 기관지, 여기서 기관은 요 기관이랑은 좀 다른 의미죠. 여기서 기관은 공기관이지, 공기관. 기관지는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배설계는 세포가 호흡을 하면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 그게 이제 배설계, 콩팥과 방광, 이게 배설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계는 뇌나 척수인데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뇌나 척수가 각각의 명령을 막 전달해줘요. 아니면 이제 어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그거를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신경계. 그다음 골격계는 이제 그 두개골, 척추, 갈비뼈 등이죠. 몸을 지탱하고 뇌, 심장, 폐 등을 보호한다. 뼈죠, 골격계. 요런 게 기관계고, 이게 기관계가 하나로 모여서 한 명의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되죠? 자,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무엇을 이룬다. 뭘까요? 뭘까요? 방금 배운 것 중에. 네? 뭘까요?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무엇을 이룬다.
세포, 조직, 기관. 아니 거기 위 이건 기관 개가 써져 있는 거고, 기관 개가 써져 있는 거고요. 여러 조직이나 조직계가 모여 일정한 형태를 이루는 단계. 기관 쓰면 되고, 기관 쓰시면 되고요. 자, 식물체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 조직계가 되는 거.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개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그쵸.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는 위에 6개 중에 뭐겠어요? 배설계. 뭐 이해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요거 관련된 문제 몇 개 풀고 할까요? 자, 개념 확인에 1번부터 네, 6번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자, 세포, 이제 요거는 이제 동물체지, 동물체.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없어요.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동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기관, 기관계 2번.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동물체의 구성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기본 단위는 세포.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에 모여 조직을 이룬다. 맞죠? 동물체를 구성하는 기관계는 다른 기관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연결이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서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 이게 세포인 줄은 아시죠? 그쵸? 이게 세포. 요게 모이면 요렇게 이게 조직.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직계. 요런 거 조직계를 말하는 거야. 물론 여기 조직계, 여기 조직계, 여기 조직계 있는데, 아무튼 조직계. 뭐 관다발 조직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이면은 기관, 잎이라고 하는 기관, 잎, 줄기, 뿌리 모여서 하나의 개체. 알겠지요? 네. 가라, 나, 담아.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게 세포지, 세포. 나, 다, 가, 라, 나. 이게 틀렸네요.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가는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만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를 말하는 거 다. 조직. 사람의 혈액은 사실 뭐뭐뭐 조직이라고 안 써져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혈액은 조직이야, 조직. 결합 조직. 결합 조직에 해당해. 왜냐하면 혈액은 그냥 적혈구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다른 그런 세포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에 해당해. 아무튼 그리고 다는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제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는 조직이고, 요런 거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라는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기관계인데, 소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구성 단계는 요거고요. 나다, 가라. 이거 아니고요. 답 4번.
자,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요게 이제 배우면 이제 알 거야.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잘은 모를 수 있는데 순환계죠. 순환계. BC. 요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거 콩팥이랑 방광 모습이죠. 자,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처음에는 세포로 구성됐죠.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여기에 모여서 여기가 이제 조직계가 되는 거죠. 식물. 그 다음에 여기는 기관이고, 동물은 이제 기관계가 따로 있어요. 기관계. 그다음 개체가 된다. 가나라는 공통 구성 단계이다. 맞는 이야기. 가나라. 식물, 동물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라의 예로는, 라는 뭐지? 기관. 동물의 심장, 식물의 잎이 있다. 맞습니다. 잎도 기관이에요. 자, 다는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지며, 아니죠. 조직계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지. 조직으로. 마는, 바뀌었죠, 지금. 마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2번. 알 것 같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15쪽입니다. 15쪽 영양소는 생명활동이나 생장, 이게 자라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질인데, 영양소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생명활동이 되려면 이제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생장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 여러가지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생리작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걸 조절하는 데도 쓰인다. 영양소가. 영양소는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생명과학은 이제 요 부분은 외우는 게 많아요. 사실 외우는 거를 외워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제 이거 알아두는 겁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주 영양소는 3대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세 개.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밥 먹으면 힘나. 단백질 먹어도, 고기 먹어도 힘나요. 물론 사실 탄수화물 먹는 게 빠르게 힘이 납니다. 고기 먹으면은 약간 허해요. 그래서 좀 걸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먼저 써요. 탄수화물을 먼저 씁니다.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진짜 밥 먹으면 빠르게 힘나. 아직 소화가 다 안 된 것 같은데도 힘이 납니다. 그 다음 지방, 요것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다. 물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공통점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이 안 돼요. 얘는 먹어도 뭐 힘이 나지 않아요.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힘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 중에 우리 1학기 부분에서 원소 배웠잖아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 공통적으로는 일단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요. 1g당 4kcal의 열량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글씨를 다 읽어 두셔야 되는 거야. 단당류로 구성이 되며, 당이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야. 당이 하나만 있으면. 근데 그 당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당,
이게 어떤 분자 이름이에요. 어떤 이제 생긴 어떤 분자의 이름이야. 이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이 당이 두 개가 모이면 이당류라고 해요. 이당류. 당이 두 개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엿당 배울 건데 포도당이랑 결합되어 있으면 엿당이라고 해요. 엿당. 엿에 있어 진짜로. 엿에 있는 당이에요. 엿이 단맛이 나는데 엿당 때문에 그래요. 추워요. 아 추워요? 아무튼 엿당은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당이 두 개니까 이당류라고 하고 당이 하나씩만 있으면 단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젖에 있어요. 젖에. 그 젖에 있습니다. 예, 진짜로 젖당이. 그 다음에 다당류죠. 당이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게 녹말. 우리 밥 먹으면 녹말 먹는 거야. 당이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어찌됐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구성되며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게 주로라는 말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 뭐 막 회식하고 막 고기 막 짠뜩 먹은 다음에 나중에 꼭 밥을 또 드세요. 밥을. 그 얘 주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고기 먹으면 좀 나중에 힘나요. 나중에.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을 합니다. 섭취량에 비해 몸에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 이게 뭔 소리냐면 밥은 되게 많이 먹는데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써버려요. 그냥. 밥이나 감자나 빵이나 국수 등의 탄수화물이 많다.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려고도 밥을 드셔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지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밥을 드셔야 돼요. 밥을.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랑 질소가 있어요. 질소. 다른 애는 여기 세 개 중에 질소는 없거든요. 다른 애는 다 탄소, 수소, 산소. 그쵸? 탄소, 수소, 산소. 근데 얘는 질소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생깁니다. 배설 과정에서. 아무튼 질소가 있고 1g당 4kcal의 열량을 나요. 이것도 1g당 4kcal죠. 똑같긴 해. 이거는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 단백질도 무슨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20종류가 있는데 그게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그리고 근육, 머리카락 등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주요라는 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게 다 살이 이게 단백질이에요. 살이 단백질입니다. 근육 이런 게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요런 게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살이 빠져요. 뭐 근육도 조금 빠지고, 단백질을 쓰니까.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장기 때 특히 많이 섭취해야 된다. 살코기, 생선, 달걀, 콩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쑥쑥 잘 자라나려면은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두 개는 다 1g당 4kcal였는데 얘는 1g당 9kcal야. 9kcal.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이게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1g만 저장해도 9kcal의 열량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살찔 때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야. 지방으로. 그 다음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애가 지방산 3개랑 글리세롤 1개가 결합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쓰여.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도 사용되고, 3대 영양소 중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뭐 피부 아래 피하지방, 뭐 내장지방 뭐 요런데 쌓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터, 뭐 식용유, 땅콩 등에 많이 들어있고, 지방이 체내에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면 비만이 된다. 적당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 피하지방이 그 체온 유지 시켜주는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추운 곳에 사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피하지방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보다는 사실은 좀 뚱뚱한 사람이 추위에 더 잘 견뎌요. 사실은. 저 겨울에 뚱뚱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겨울에 안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동물들 여름에 되게 많아. 뭐 동물도 그렇죠. 탄수화물은 요런 데 많고, 곡식류, 단백질은 이렇게 고기, 뭐 달걀, 흰자, 지방은 뭐 이렇게 뭐 우유, 뭐 이렇게 기름, 버터, 뭐 이런 데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3대 영양소 한 거고, 여기 이제 부영양소인데, 에너지원이 아니야. 에너지원이 아닌데,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하는 영양소고, 무기염류, 비타민, 물 등이 있다. 무기염류는 뼈나 이 혈액 등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런 거를 요거는 조금만 필요하긴 한데, 물론 이제 뼈를 구성하려면 많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적은 양만 있어도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 아이오딘 등. 이런 거는 또 이제 우유나 멸치나 견과류, 해조류, 채소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원래 음식물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또는 바이타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밖에 안 필요해. 그래서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비타민도 꼭 섭취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조금만 필요해도 부족하면 결핍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이제 물에 잘 녹는 애가 있고 뭐 기름에 잘 녹는 애가 있는데, 비타민 B나 C는 B1은 각기병, 뭐 이렇게 그 다리가 휘어요. 뼈가 피부병. B2는, C는 괴혈병. 괴혈병은 뭐 입에서 피가 나다가 진짜 죽어요. 비타민 C를 안 먹잖아 진짜로. 그러면 입에서 피가 나다가 죽어. 그 다음에 A, D, E, K가 있는데, A는 야맹증, 눈에 좋아. 눈. 당근 이런데 이제 야맹증은 이제 잘 보이지 못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구루병은 이제 등이 휘는 거예요. E는 빈혈, K는 혈액 응고지연.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돼? 다 골고루 먹어야지. 무조건 골고루 먹고 반찬 같이 먹어. 다 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나라 밥상이 다 골고루 다 있잖아. 이거 다 먹는 거야 밥상. 우리나라 밥상이 되게 엄청 좋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 60에서 70% 차지한다. 그러니까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아. 물이. 근데 물은 영양소라고 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물도 영양소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혈액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흘러다닐 때 거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그 물에 이런 애들이 녹아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물질을 녹여서
생리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하며 비열이 높아. 비열이라는 거는 이 뒤쪽에 배워요. 비열이 높으면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생물들은 이제 사람은 6에서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도 먹는 거지, 물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아실 것 같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 이것도 또 외울 게 많아서 차근차근 합시다. 조금씩. 자, 7, 8번만, 7번, 7, 8, 9만 일단 해보면 되겠네요. 예, 7, 8, 9 해보시고요. 좀 8번에 못 들고. 아닌데요. 예. 8번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원래 3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탄수화물을 이 중에 뭐가 두 개가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 탄수화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에 속하는 애가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영양소 기능을 옳은 거,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맞고.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맞습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하여 몸의 기능을 유지시킨다. 맞네, 다 맞네. 5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녹말도 탄수화물이고 포도당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녹말, 포도당 탄수화물이고, 그다음 지방 에너지원 쓰이고, 단백질 에너지원 쓰이고, 비타민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4번. 그 다음에 9번에 자,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어렵네. 단백질이고 단백질.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지방인데 지방 9kcal.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다. 사람의 몸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건 물이네요.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유지에 관여한다. 이해가시죠? 네. 영양소 검출은 좀 나중에 하고요. 네. 1, 2, 3번. 1, 2, 3번. 네. 실력 강화 1, 2, 3번까지 볼게요.